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4월 4주차 마켓 인텔리전스 리포트. 예, 지난 주간에 테마 동향을 좀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단어로 메인 주제로 지금 AI 인프라 스필오버라는 낙수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지정학적으로 계속해서 뭐 문제라면 문제고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으로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테마로는 AI 반도체 전력 설비, 조선 엔진, 2차 전지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동인 세 가지죠. 마이크로하고 매크로축. 이 AI 인프라의 물리적인 확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하고 냉각하고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좀 크고 좀 전력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반도체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만 반도체 주변부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다른 주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광통진이라든지 보안주라든가 아니면 양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 저변에는 계속해서 전력주와 그리고 에너지, 전기 에너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양 플랜트라든가 아니면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새롭게 나오고, 게다가 또 이제 LNG 전력과 관련되어서 LNG 발전과 관련된 몇 가지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벤트 드리븐의 귀환인데, 자, 벤츠 같은 글로벌 완성차와 함께 ESS 수요, 그리고 뭐 신규로 2차 전지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쪽이 좀 올라갔는데, 이거는 사실상 AI 인프라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선박 엔진이 지난주에 좀 올랐는데, 선박 그 관련된 선박 엔진이 좀 주목을 받았죠. 선박 엔진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으로, 대형의 선박 엔진이 보조 전력 발전 장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에 또한 다른 하나의 보완제는 ESS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조금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수요처로서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역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계속해서 중동 긴장이 되면서 방산하고 에너지 쪽은, 그리고 또 해운 쪽은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정학적 해지 부분에 있어서 해운 섹터 그리고 조선 섹터가 만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의 연결성은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조적 상징하고 장기 단기 매트릭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지속 기간하고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 기간은 장단기 쪽입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매크로 지정학적인 문제냐 아니면 기술적 지진의 실적의 문제냐, 즉 실적과 외부 요소, 장기와 단기 이런 형태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계속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등장했던 몇 가지 테마들을 이 구조 안에 넣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맨 먼저 장기적이면서도 기술 혁신과 실적과 관련돼 있는 것들, 즉 장기적인 메가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AI 반도체와 전력 설비 전선, 조선과 데이터 센터 엔진, 이렇게 보시는 그 중요 섹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장기이면서 매크로 지정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 베트남 원전 뭐 수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베트남의 고속철 수주 덕분에 아마 철도주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재건하고 건설주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겁니다. 요 두 개, 아래쪽에 요 두 개는
베트남 쪽하고 연관성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보시는 양자암호나 로보피지컬 AI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 실적주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왼쪽 위쪽 일사분면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봤고요. 로보피지컬 AI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과 실적 분이기도 하면서 중간에 걸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로보피지컬 AI는 어쨌든 지속 기간이 단기 이벤트 쪽에서 장기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양자암호는 아직은 기술 혁신 쪽에 가깝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단기성 이벤트가 나왔을 때만 반짝반짝하고 아직까지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단기 이벤트이면서 지속기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유해오는 이 섹터가 100% 맞습니다. 하지만 방산 드론 같은 경우 지속기간이 계속해서 장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현 상태고요. 계속해서 테마의 주제들은 이동합니다. 이동. 어떻게 해요? 다이나믹하잖아요. 방산 이벤트 같은 경우.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장기 주제로 이동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술 혁신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피지컬 AI와 로봇이 방산 드론과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왼쪽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어디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AI 밸류 체인의 앵커는 반도체와 HBM이죠. 역시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위험 요소로는 뭐 지금 노조의 그 분배 요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DB 하이텍과 같은 핵심 제조 및 파운드리, 그런 부분 계속해서 중요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CB나 플렉서블 PCB 같은 것들, 기판 쪽에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회사들을,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나 실적이 나왔으니 이제 KPX, 즉 자본 투자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장비 소재 업체, 특히 동진세미컴이나 하나마이크론이나 고영이나 테크니, 이런 회사들, 계속 이런 종목들 계속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스필오버라 그래서 칩에서 물리적인 인프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AI 반도체에서 요 체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아요. 특히 지난주에 계속해서 주목받았던 건 뭐죠? 800V DC 아키텍처라고 하는 배전 송전 시스템 획기적인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계속해서 AI 섹터의 반도체 공급이 계속된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주장했던 800V DC로의 전기 공급 시스템 변화. 근데 전기 공급 시스템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전력망하고 케이블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백업 전력하고 냉각 관련되어서 선박 엔진 이런 것들이 보완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은 하나의 설명으로 지금 관련 산업들을, 지난주에 주목받았던 관련 산업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반도체가 그리고 AI와 반도체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그 AI 팩토리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부분들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800V 그 직류 아키텍처가 나왔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망하고 케이블의 개선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AI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백업 전력하고 냉각을 공급하는 선박 엔진 관련된 조선 기자재 관련 부분들이 주목을 또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 엔진에서 엔비디아 800V라고 하는 종매가 들어왔는데,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10배 증가, 사실 10배 이상 증가죠. 54V에서 800V DC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DC 전력 로드맵이 결합이 되면서 글로벌의 전력망의 개선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덕분에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런 대형 어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주목받았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은요 LNG하고 AI가 결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선의 신조선 발주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으로서의 조선 기자재가 결합해서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그리고 조선 엔진과 기자재 두 가지의 어떤 섹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로벌 조선업이 업황이 회복되면서 LNG 발주가 확대가 된다. 두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으로 전력용 엔진, 그죠? 전력용의 선박 엔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여기에서 하나 또 파생된 게 뭐냐면 해양 플랜트 형태로 부유식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전력망과 냉각을 직접 연결하겠다. 좀 더 용이하게 연결하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그죠? 조선업체. 밑에 보시는 이제 한화엔진이나 STX 엔진 이런 성광밴드 같은 업체들은 뭐죠? 그 관련 구조설비 관련된 그런 거죠. 이런 종목들도 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이벤트 드리븐, 즉 벤츠와의 계약 약 10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약 5년에서 7년의 지속 기간을 가지고 공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EV 수요가 다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것의 대표주자가 이제 벤츠 같은 업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인프라 구축 수요, 즉 ESS라고 하는 수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2차 전지에 탄력을 주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주요 수혜의 밸류체인 종목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중에서 항상 2차 전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은 옥석을 가려주시라. 즉 수혜와 실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골라서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헤지는 중동 긴장하고 반사 이익을 얻는 업체, 즉 지정학적으로 방산 드론, 그래서 LIG 넥스원, 이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퍼스텍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분이고 현대로템 그리고 빅텍 이런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있었고요. 물리하고 에너지 충격에 따라서 흥하해운 S오일, 흥구석유와 GS2원과 같은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다루는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전후복구는 역시 대우전설이 그 정점에 있죠. 그리고 GS나 HD 건설기계 같은 건설기계 종목들 장기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기계 관련되어서는 뭐 몇 가지 종목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연속성 히트맵을 한번 봅시다. 반도체는 5일 연속, 전력설비 전선은 후반기에 집중됐고요. 조선기자재도 역시 LNG선이라든가 선박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는 전반기에는 좀 주목을 받다가 후반기에 약간 약해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앞으로 매크로하게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에너지 역시 드문드문 그리고 양자암호 화장품은 한 번씩 등장했습니다. 근데 양자암호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안 관련된 주는 엔트로픽의 미토스라고 하는 새로운 AI 엔진 이게 얼마나 실용화가 되고 발표가 빨리 될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안업계에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와 파생 인프라 그리고 그 지정학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주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맵하고 아까 보셨던 4개의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주요 테마의 골조를 이루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전략적 시사점하고 넥스트 스텝이죠. 예, 계속해서 유사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단순한 AI 소프트웨어 랠리가 끝났다라고 그거는 아니고요. 예, 랠리가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수면 위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전력의 그 자본의 중심축 자체는 사실은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반도체는 계속 잘 나갈 거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잘 나갈 건데 주목도 신규 아주 참신하다 뭐 이런 것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냐 하면 결국은 전력 설비로 이동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초점 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AI 투자 추기의 반도체 단일 어떤 초점에서 뭘로 전력 설비와의 두 가지의 듀얼 피크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벤치 계약이나 LG 로보 로드맵 같은 것들이 결국은 피지컬 AI로의 주목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역시 지정학적인 요소들은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적 중심으로 메인을 앵커를 거시되 지정학적인 요소들로 해지를 하시는 형태가 아마도, 왜냐하면 이벤트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못하니까요. 그런 형태로 아마 이번 주 장세도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늦었지만 어쨌든 지난주 장세 한번 점검해보고 이번 주 예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내적으로 이렇게 약간 구조를 잘 짜셔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